자, 그러면 한 분씩 이제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룡산 꽃도령님. 정말 꽃도령. 네, 안녕하세요. 계룡산 꽃도령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오늘 제가 대전에 대표로 나온 만큼 네. 무속에 관해서 확실하게 또 솔직하게 이야기해드리고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얼굴이 네. 진짜 꽃처럼. 감사합니다. 웃음이 굉장히 매력적이시네요. 아유, 예. 다음 분, 네. 우리 계룡산 꽃도령님. 저는 이제 금문도사 할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할머니, 그리고 이제 신장님, 장군님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계십니다. 네. 많이 모시네요. 그 중에 제일 좋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저희 주장씨는 이제 금문도사 할아버지하고 대신 할머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금문도사 할아버님은 글을 쓰시는 분인가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부적 또 네. 사시고 뭐 또 글문으로 또 점사를 또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죠. 호되게 혼낸 적도 있으십니까? 특별히 잘못은 안 해가지고 혼난 적은 듣네요. 없습니다. 네, 좀 말을 제가 잘 듣는 편입니다. 좀 FM 같은 스타일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손님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요새 불경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분들을 많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는지 또. 네. 반면. 계룡산 우리 꽃도령님. 네. 6개월 동안 교제를 했는데 네. 이제 너무 이제 그 남자분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달쯤에 결혼 좀 했으면 좋겠나. 또 온 김에 궁합 좀 이렇게 볼 겸 이렇게 왔는데 그 여자분이 그분 나이하고 이름을 넣는 순간 갑자기 괘씸하다. 이 사람한테는 여자가 있고 자식이 있다. 그거 알고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여자분한테. 네. 그랬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냐고. 뭐 잘 보신다고 해서 어떻게 지인한테 얘기 듣고 왔는데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시니까 참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기분이 좀 많이 언짢으셔서 가셨죠,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이후로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분이 예약을 하시고 다시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랬더니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로 그 남자분 그 주변 이렇게 지인들이나 이렇게 어떻게 알아봤는데 진짜로 그분이 유부남이었었어요. 그런데 와, 좋은 일 하시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별거 중이었죠. 그 본처하고는 별거 중이었죠.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있고 나서 그분이 자기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일 하셨어요. 아니 정말 점의 가장 좋은 사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래서 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러면 계룡산 꽃도령님 점사 한번 봐주실까요? 결혼은 남들이 한 번 하는 결혼을 2번도 하실 수 있고 3번도 하실 수 있고 그 이상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없어요, 팔자에.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셨어도 외롭다. 말 그대로 가장 의지하고 본인한테 많이 배려를 해야 될 배우자가 말 그대로 그렇게 못 해주니까 그리고 그게 좀 하나가 너무 안타깝다. 지금 사시는 분하고도 사셔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고민이 하루에도 12번씩 이상으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젊어서 이제 초년, 중년보다는 말년의 운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강하게 이렇게 좋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남부럽지 않게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줄 수 있는 그런 운명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도 조금 참으면 이제 나중에는 좋다고 하시니까 굉장히 안심이 많이 되네요. 어떻게 좀 맞는 것 같으세요?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희망이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나온 보람이 정말 있네요. 정말 희망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돌아가신 날짜에 해야 된다. 아니면 생일에 지내야 된다. 어떤 집은 또 양력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제사를.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우리나라는 예로 이제 조상님 때부터 관습이 모든 그 집안의 애경사나 어떤 문제든 간에 음력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관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0일 날 돌아가셨다. 그럼 그날이 기일인 거예요. 내년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음력 2월 10일 날
말 그대로 첫 새벽이 되는 말 그대로 자정에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2월 9일 날을 제삿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2월 10일 날 그 지내는 제사를 기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월 9일 날 이제 제사를 다 장만 준비를 해서 2월 9일 첫 새벽이 되는 자시가 되는 자정 시간에 그 시간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음력으로 첫 새벽에 지내는 게 맞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번 소식은 지한 씨가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요새 또 저희 투유 애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시청자들을 위한 소식을 준비를 했어요. 뭐요? 제가 시청자분의 제보를 받고 대전 지역으로 내려갔는데요. 왜 내려갔을까요? 느낌이 오네요. 그쵸? 전국을 돌아다니면 느낌이 오죠. 그렇죠. 네. 역시 이제 네, 맞아요. 정말 그 대전 지역의 영검한 무속인을 찾아달라는 전화였는데요. 네. 제가 정말로 발품을 팔아서 찾아냈습니다. 오, 나 이 시간이 너무 좋아. 그렇죠. 난 너무 좋아. 일단 만나기 전에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투유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아, 예, 그 투유 방송국이죠?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방송을 봤는데 혹시 대전에도 그 영검한 그 무속인이 있는지 해서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대전으로 달려간 투유 제작진. 제작진은 과연 대전 지역의 영검한 점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제작진은 발품을 팔아 대전 지역의 점집들을 샅샅이 뒤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올해 몸은 안 좋으신데 올해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는 없어요. 본인은 꼭 무조건 한 장은 지니고 다니세요. 33살까지만. 저기 뭐 어디 가서 보면 쌀방에서 박수하나 그러지. 박수하나. 그렇게 대전 지역의 점집을 돌아다닌 곳만 해도 100여 곳. 어디에도 영검한 점집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다 인근 주민의 말을 들었습니다. 어디? 오. 괜찮아요? 예, 그 제가 파있죠. 이거 말고 1월산 말고 뒤에. 아, 예. 예, 그거 잘 봐요? 예. 감사합니다. 제작진을 실업자로 속여 점을 보기로 한 상황. 과연 이곳은 영검할까요? 34살이고요. 지금 둘러보니까 재운과 관운이 들어와서 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를 잡았다, 안정이 되어 있다라고 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취직을 하실 때 그거 알아보려고 온 건데요, 지금. 취직? 예. 지금 이 운 자체가 이 직장운이나 이런 직업운이 들어와서 지금 괜찮은데 자리를 잡았는데요, 지금. 사실은 더TV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 제작진은 촬영을 위해 무속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촬영 허락만 한다면은 촬영을 하고 싶은데 아닌데 싫었어? 예. 그래요. 그러면은 갑시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럼. 촬영을 흔쾌히 승낙한 계룡산 꽃도령은 산기도를 하러 간다며 산기도를 위한 준비를 했는데요. 한 번 오르면 다시 내려올 수 없는 높은 산이기에 계룡산 꽃도령은 꼼꼼히 짐을 꾸렸습니다. 짐을 꾸린 계룡산 꽃도령은 산기도를 떠나기 전 오시는 신명에게 정성스럽게 예를 표했는데요.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모시는 신명을 위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산기도를 위해 멀리 계룡산까지 가는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는데요. 굳이 멀리 계룡산까지 가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네, 저하고 계룡산은 참 인연이 깊죠. 계룡산에서 제가 100일 기도도 몇 차례 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신령님한테 이렇게 말문 통신도 받았고, 또 내림굿도 했고요.
그래서 계룡산은 저의 참 스승님 같기도 하고 부모님 같기도 한 그러한 산이죠. 그래서 계룡산을 좀 자주 가요, 제가. 그러한 연유로 계룡산을 즐겨 찾는 계룡산 꽃도령. 그의 예명에서도 알 수 있지만 계룡산은 그가 신을 받던 순간부터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었다는데요. 20년 전 처음 신을 받던 그날부터 줄곧 계룡산을 찾은 계룡산 꽃도령. 그 세월만큼이나 산기도를 위해 산을 타는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는데요. 그 발걸음은 산의 기도터까지 오르는데 놀라운 속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오른 산의 기도터. 기도터에 다다르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신명에게 예를 표하는 계룡산 꽃도령. 그런 그도 처음 무속의 길을 걷지 않으려 했다는데요. 거부하면 할수록 더해지는 무병의 고통은 결국 계룡산 꽃도령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신내림을 정식적으로 받은 이후부터 신명에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데요. 때문에 항상 기도를 하며 정갈한 모습을 유지했던 계룡산 꽃도령. 신명은 그런 그에게 영검을 선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를 찾는 사람들의 수가 하나 둘 늘어왔다는데요. 그때마다 켜지는 촛불의 수도 조금씩 많아졌습니다. 초는 왜 이렇게 많이 켜시는 거예요? 제게 신도님들은 그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가족 같은 분이시라 그분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와서 술을 켜드리고 합니다. 이 기도를 매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그 일정이 없을 때는 제가 거의 이제 한 달에 20일 이상은 제가 항시 이 산에 올라와서 그 신도님들 초를 켜드리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초의 개수만큼이나 늘 마음이 무겁다는 계룡산 꽃도령. 그런 그가 이곳을 찾을 때마다 올리는 기도는 촛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고 그로 인해 계룡산 꽃도령을 찾는 손님들은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분들한테 찾아오시는 그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고민이 있으시거나 고충이 있으신 분에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속인의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계룡산 꽃도령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계룡산 꽃도령입니다. 아니 정말 꽃도령 같으세요. 진짜 예명이랑 너무 잘 어울리시지 않으세요? 맞아, 정말. 요새 무속인 분들은 좀 많이 제가 아는 무속인의 이미지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되게 세련되시고 무속인 분처럼 잘 안 보이세요. 되게 핸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로 진짜 이렇게 꽃도령 같이 꽃이 활짝 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게 옷도 세련되게 입으시고 이런 이 영주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저 신도님한테 선물을 받은 거예요. 저 영주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릴까요? 진짜요? 좋아요. 정말. 진짜요? 감사합니다. 어머, 나 어떻게 행제했어? 이런 식으로 뺏어내는구나. 아니 여기 용도 있어요. 일부러 남자들이 주는구나. 신기하다. 용도 있어요. 어머, 나 너무 좋아. 여기. 우와. 요거 차고 다니면 뭔가 좀 그쵸? 좋은 기운이 그럼요, 당연하죠. 크로스. 감사합니다. 크로스. 커플 느낌 나네요. 와, 너무 좋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저희가 화면으로 보니까 되게 영검하시던데 그 영검하신 비결이 있나요? 첫 번째로는 제가 영험한 신령님들을 제가 몸으로 모셨다는 점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매일매일 산에 가서 이렇게 산기도를 올리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정말 지켜보니까 기도가 생활화되어 계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습관이 들지 않으면 정말 힘든 일인데. 그렇죠. 아니 어떻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러 가실 수 있어요? 그 추워도 눈 와도 다 가시는 거예요, 산에?
그렇죠. 예. 또 진짜 비가 신기하네. 오면 또 비 오는 도래로 그냥 그 비 안 맞는 곳으로 이렇게 토굴이나 이런 곳을 찾아서 또 다니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금하시구나. 이 종교인분들 보면은 각자 그 금기시하는 게 있죠. 있더라고요. 네. 네, 기독교인분들은 뭐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스님들은 육고기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무속인분들도 금기시하는 게 따로 있나요? 무속인 분들, 뭐 신령님을 모신 분들이 각자 다 다른 점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신령님 입장에서 술, 담배,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가장 그 금기시하게 말씀하시고요. 항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정진하면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예 이 받으시고 나서부터 안 하신 거예요? 원래 예전부터는 하셨었어요? 했었죠. 하시다가 끊으신 거네요? 예, 그것을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저는 이런 분들 뵐 때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신을 이렇게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래서 이게 신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는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무병을 많이 앓았어요. 알 수 없는 그러한 병들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했었고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그러한 특별한 변명이 없이 이렇게 아파왔는데 지금이야 생각해보면 그게 무병이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되게 더 연금하신 거예요. 정말로. 예린 씨부터 한번 봐볼까요? 머리도 영리하시고 말 그대로 인덕이 있어요. 저요? 이게 주변에서 많이 도움도 받고 또 본인이 힘들 때 이렇게 살아가면서 꼭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주는 길이 나타나게 돼 그건 좀 있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지하지 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볼 때 좀 고집이 너무 셋이다. 네, 엄청나죠. 그래서 그 고집은 말 그대로 부모님도 못 걷는 그 네. 고집이다. 그래서 내가 한번 마음만 먹었으면 네. 끝을 봐야 되는 그런 네, 성격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할 수가 있죠. 누가 데려갈지 힘들겠네.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제 저는. 예빈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해야만이 더 빛을 보는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예. 결혼하고 나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좋은 에너지, 좋은 기운을 갖고 들어오신 그러한 남편복이 있는 분이라. 저요? 그렇죠. 여태까지 남자복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생길 이제는 거예요. 한 번은 있겠죠. 2016년 그분이 남편이에요. 2016년, 2017년에는 예빈 씨의 한 해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빈 씨한테는 네. 좋은 일들이 많이 겹쳐 들어올 거예요. 금년에요? 예. 이제 올해야 드디어. 금전운이며 이런 관운이며 말 그대로 남자운이 같이 들어오는 해기 때문에 금년 2016년하고 2017년에는 예빈 씨한테 엄청난 행운이 따르는 운입니다. 그래요? 됐습니다. 나한테 붙어요, 네. 오빠. 저도 제 거 좀 들어보고. 네. 그리고 붙던지 말던지 할게요.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다시피 왕년에 이렇게 아이돌 스타이셨고 네. 또 지금도 이렇게 TV에서 많이 인기를 누리시고 계시는데 우리 수원 씨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사주를 보면 원래 이 사업이나 사업 쪽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15년, 2014년, 2015년은 좀 힘들게 넘어가는 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힘들었던 시기가 2016년에 돼서는 서서히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잠재되어 있던 운이 이제는 밖으로 나와서 이런 사업운이든 이런 뭐 인기든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물의 운도 많이 붙어 있어요. 사주에. 근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안 좋은 게 있어야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좀 마음이 아플 정도로의 상처를 받는 그런 운이 있어요. 이런 일은? 애정 여성이죠? 그럼 뭐 애정 문제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키 상처 받지 마. 그리고 이제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관절 부분이나 안 좋아요. 관절 부분이 좀 안 좋으시고 벌써 제가 건강을 생각할 나이가 됐나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이런 그 장 쪽으로 장.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장이 안 좋긴 해요. 예, 설사를 많이 하신다든가.
어쩐지 아까부터 냄새가. 음식을 좀 따뜻한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겠어요. 차가운 음식보다는. 예. 아니 그러면 저희 투유가 우리 MC도 기운이 좋고 하니까 잘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에 이 투유라는 그 프로그램이 무궁한 발전, 승승장구를 하지 않을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은 좀 색다른 저희 점사를 본 것 같아서 좀 기분도 더 색다르고 좀 설레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궁금해요. 되게 우리 너무 등을 돌리고 있어서 저 화면이 잘랐어요. 아니 계속 등을 돌리고 아니 봐주셔가지고 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예민한 데가 여기 있잖아요. 싸운 줄 알았어요. 아니 정말 이제 되게 궁금해지고 어떤 인연이 들어올지 되게 궁금해지고 그리고 우리 저희 투유가 잘 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고생해주신 계룡산 꽃도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국의 인구수는 약 5,167만 7,054명.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견디기 힘들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현재와 막막한 미래를 해결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곤 한다. 그렇다면 무당이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한국 무속의 신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았다.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미신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부적이나 굿을 강요하지 않는 무당은 존재할까? 무속인의 영검함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제작진은 지난 8개월 동안 전국을 누비며 200여 군데에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제작진은 2009년 초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연쇄 살인범이자 사형이 확정된 이후로도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강호순 사주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자 100대 기업인인 빌 게이츠 사주를 내밀고 함께 동업을 할 거라며 무속인의 영검함을 확인해보기로 하였다. 서로 상반되는 두 명의 사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전국 팔도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보기로 했다. 첫 번째 지역은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의 고장인 경상도 김해. 이 많은 점집 중에 과연 제작진은 영검한 곳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혹시 점 잘 보는 데가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아세요? 이쪽 쭉 가세요. 오른쪽 가면 있습니다. 동네에서 용하다고 잘 알려진 점집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한 제작진. 과연 이 점집의 영검함은 어디까지일까? 둘이 하는 거야 아니면 세 사람? 셋이 하는데 두 사람들을 잘 한 번 보고 모르니까 10월 10일생이면 음력으로 9월달도 볼 수 있거든요. 고집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착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식복이나 사주에 식복이나 제복은 갖고 있어요. 조상님한테 가야 되나? 아니죠. 이제 저희한테 돈을 주면 저희가 이제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또 다른 곳을 찾아가 보았다. 제임스 안에 1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재력적으로 많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금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무역항인 부산을 가보았다. 어김없이 부산 시내의 영검한 점집을 찾고자 발품을 파는 제작진. 영검한 곳이 있다는 말에 제작진도 그곳으로 향했다. 지금보다 삼촌한테 돈을 많이 받겠어요. 70만 원을 받아요. 본인은 꼭 무조건 한다는 집을 다니세요. 영검한 점집 찾기는 믿겨진 항아리에 물붓기였다. 계속해서 제작진이 찾은 점집들. 이거 같이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대주님 좀 손해가 보고 이 강연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사주가 검은데 이 죽은 사주인데. 계속되는 실패로 점점 가능성을 잃어가는 제작진이다. 하지만 제작진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 경상도를 벗어나 전라도 광주를 찾았다. 광주 시내에 용하다는 점집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제작진은
빠르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 10월 12일 강연에 데려오면은 머리는 비상해. 머리는 비상해서 그런가? 또 간에서 다분하게 나오는데 또 머리는 좋아요, 이 사람은. 예. 성격도 좋고 같이 사업은 할 수 있는데 좀 다만 간질수가 조금 있어서. 제작진이 너무 기대한 탓일까? 영검한 무속인 찾기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다. 제작진은 마음을 가다듬고 또다시 찾아 나선다. 제작진은 광주 시내에 있는 용하다는 점집으로 발길을 옮겨보았다. 제작진의 생각대로 과연 용하다는 무당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험하고 하나님보다 안 풀려. 본인하고도 안 맞는데. 이 사람 사업 같이 한다고? 재력도 없고 끈기가 없어. 그리고 가면 이 사람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서 조임씨 이 사람보다 대주님한테 도움이 많이 가. 광주를 벗어나 전주를 향하는 제작진. 제작진은 SNS를 활용해 전라도 전주의 유명한 점집을 찾아 이동했다. 조임씨 이 사람은 그냥 빼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머리도 좋은 편은 아니고 재물도 없고. 유명한 무당 찾기는 계속해서 실패로 끝나고 매스컴을 많이 탄 유명하다고 소문난 무당을 만나보기로 하는데 과연 언론에 많이 노출된 점집은 다를까? 포악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생에서 지금은 이런 게 있어야지 뭐 경과는 없죠 이 사람이. 강호순의 사주를 맞춘 무속인. 과연 빌 게이츠의 사주도 맞출 수 있을까? 근데 이 사주에는 제목이 없어요. 이 여성들은 이제 군인이나 경찰 같은 데 딱 맞는 사람인데 아쉽게 빌 게이츠 사주를 맞추지 못한 무당. 제작진은 몇십 군데의 용하다는 점집을 돌았지만 실패 후 전라도를 떠나 수도권 지역으로 향했다. 수도권으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올해 300만 명 인구를 넘어선 인천이었다. 인천에서 점집이 몰려있다는 지역을 찾은 제작진은 한 곳 한 곳 차례대로 점집에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조임씨 이 사람은 알거지. 하나 보면 알거지네. 제작진은 지금까지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용한 점집을 찾기 시작했다. 이 외국인 이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하지가 않아요. 구설수가 자꾸 들고 돈도 없고 대주님이랑 사업을 계속한다면 망해요 대주님은. 인천에서의 실패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제작진.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이었다. 안양에서는 용한 무당을 꼭 찾기를 바라며 제작진은 용한 점집을 찾아 나섰다. 그 순간 제작진 눈에 포착된 점집. 제작진은 자연스레 그곳으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다. 이분은 관운이 있네요. 사람이 아주 좋아요. 이게 모든 일을 해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갈 사람이에요. 네. 굿은 400 정도 하지. 굿이 힘들면 부작이라도 해. 네. 하지만 제작진의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무당들이었다. 그래서 제작진은 다른 지역으로 방향을 돌렸다.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점집이 많이 붐벼있다는 경기도 안산이었다. 안산에 위치한 점집들을 침착하게 관찰해보기로 하였다. 강연 이 사람 착하네. 대리님이 아주 잘왔네요. 약간 조금 웃겨서 그런데 착하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제작진은 지쳐만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매국분은 사주팔자가 너무 험한데요. 하나님마다 안 풀려. 본인하고도 하나도 안 맞아. 제작진은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경기도를 순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작진이 도착한 곳은 경기도 수원이었다. 수원 점집이 모여있는 곳을 다시 한번 찾아 나서는 제작진이다. 이 재열씨라는 사람이 완도 외국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요. 약간 피가 뜯겼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분도 착해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안 풀릴 때는 좀 그런 거 갖고 다니면 좋지.
무조건 냈다는 것까? 연이은 실패. 제작진은 또 한 번 좌절을 하고 말았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경기도를 순회하는 제작진. 이번엔 경기도 일산에 용하다고 방송에 여러 번 나온 무당을 찾아가 보았다. 이 사람들이랑 잘 맞는데 궁합을 필요가 없어. 당신이 사업을 잘해야 한다니까. 역시 강호순과 빌 게이츠 사주를 맞추지 못하였다. 이후 경기도에서 더 이상 찾지 못한 제작진은 충청도에 위치한 대전으로 다시 향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방금 뭐 여쭤보려고 찾아뵌다고 했는데, 1층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이랑은 사업을 하면은, 대표님은 망해. 그냥 혼자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랑 이 강현, 이 두 분은, 계획이 없어. 믿을 사람이 안 돼요. 여러 점집을 가보았지만 역시나 제작진이 만든 덫에 걸린 무당들. 이 제임스라는 사람은 성격이 온순하고, 근데 이게 좀, 남들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혼자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한테는 좀 폭력적이야. 강현이라는 사람은 역마살이 껴있고 감길 수가 있어. 이대로 제작진은 더 이상 영검한 무당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재월속을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름을 날리고 명예운이 있고 제복이 있는 사주라, 말 그대로 이분은 사업가 사주가 맞는데, 직접 영검한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다. 제가 점사를 볼 적에는 저희 글문도사 할아버지하고 또 대신 할머니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말씀해 주시는 대로 저는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뭐 제 자신이 아는 것보다는 신령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전달을 받아서 말씀해 드리는 것 뿐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유한함에 있어 희노애락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굴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든 힘들 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또 조언을 듣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점사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개인의 삶에 한 가닥 지표를 제시해주는 중요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개개인의 상황의 처방을 고민하고 명찰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름난 무속인으로보다는 신뢰받고 영험함으로 인정받는 무속인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요. 고민이 있어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의 복덕과 그분들의 성불을 위해 항상 자만하지 않고 노력하고 다가가는 무속인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